제가 RC카 방식으로 어떤 거기다 폭탄을 실어 가지고 움직인다 그랬죠. 자, 가볍게는 스틱으로 조정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액정 방식으로 해갖고 서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RC카에 있다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내가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목표물을 정해주고요. 그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 전사기를 수천 조분에 수백 조분에 가로세로 높이로 자르고 이것을 1cm나 0.5cm 단위로 가능하고요. 자신의 위치나 타인의 위치를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거나 전파를 쏘거나 물체 크기를 갖다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파악해서 그릇이 거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망원경이나 카메라 구조에서도 찍으면은 거기서 물체 간의 거리를 어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이니까 프로그램으로 거리를 계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격 소총이다 이럴 때도 거리를 정확히 계산해서 거기다가 잡혀되는 지점에 이렇게 쏘거나 또는 한포 기술로 들어가거나 전차 포탄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스크린으로 액정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되겠다 좌표를 찍으면 거기다 폭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폭격을 하고 이제 RC카 방식의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거기다 좌표와 숫자를 갖다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손으로 터치를 이쪽으로 지점을 하거나 펜으로 이렇게 찍어주거나 그러면 거기를 정확히 가서 이렇게 폭격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드론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그러가시 마시면 스틱으로 조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장난감 이런 RC카나 장난감 같은 거 드론 조정할 때도 앞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마우스처럼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드론 그렇게 그런 액정 디스플레이를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다 사용했냐면은 그 컴퓨터에 사용하거나 컴퓨터하고 이제 TV에 결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기존의 어떤 키보드 방식이 아니라 이런 키보드 방식이 아니라 액정 디스플레이로 키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터치, 지금 스마트폰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예 마우스 기능까지 넣어서 이것을 이렇게 컨트롤 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제가 앞으로 이제 필요할 거라고,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그 통신 구조를 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마우스처럼 비행체, 드론을 움직인데 장난감 RC카를 움직인다든지 무기용으로 사용되는 RC카를 갖다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든 좌표를 찍어준다는 정확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전세계를 수천 조분에 수백 조분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어떤 1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그쪽을 찍어주면 정확하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좌표와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타자로 이렇게 입력을 하듯이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입력을 해주면 좌표에 몇 번 그러면 정확히 그 지점을 좀 목표 찍어주는 방식보다 더 정확하겠죠. 아까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드론 조정할 때도 필요하고 장난감 RC카든지 조정할 때도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드론 조정할 때 또 그렇고 RC카를 조정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또 로봇을 움직임을 제어를 할 때도 이렇게 액정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해서 마우스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조작을 하면 그쪽에 신호가 가가지고 드론의 움직임을 조작한다든지 로봇의 움직임을 조작한다든지 RC카를 움직임을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포탄의 위치 같은 것들도 여기서 액정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좌표 몇 번 옛날에는 불렀잖아요. 지금은 좌표와 숫자만을 입력을 하면 그쪽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그쪽에 쏴줍니다. 뭐 K9 자주포,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전차포탄, 그다음에 박격포, 저격 소총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한포 같은 기술 이런 데서도 비행체에서도 어떤 기관총을 갖다가 쏜다든지 이것도 이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자동으로 쏠 때 이런 것을 좌표를 입력을 하면 정확히 그 점을 쏴준다는 거죠. 좌표와 숫자로. 인공위성유도 이렇게 되겠죠. 좌표와 숫자 방식은 앞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모든 무기의 체계에서 앞으로 필수적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GPS 방식보다 훨씬 낫고요. 어떤 지하 관통탄이다 그러면 지하 몇 미터까지 관통해서 그중에서 터지는 것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관통할 능력이 있는데 목표물이 여기 있는데 한참 지나서 뚫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쯤 해갖고 좌표와 숫자로서 이 지하도 표시해주면 뭐 지하도 건축물이 됐든 뭐가 땅속 뭐가 됐든 그쪽 지점에서 정확하게
그 파고들어서 그 위 직선으로 파고들어 거기쯤에서 터지면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지하에도 좌표와 숫자 방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그냥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니까요. 인공위성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공위성 지도를 만들어서 걔네가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일, 규칙적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지구 궤도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가속을 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궤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지도를 만들거나 요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측 지점을 정확히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런 방식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액정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키보드 조작 가능하고 무선 조작 가능하고 이것을 제가 컴퓨터에 딱 결합하거나 기존에 이렇게 어떤 유무선으로 결합해 기존의 어떤 이런 키보드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컴퓨터하고 TV에 결합할 때 또 대체할 수 있다. 또는 어떤 드론을 조정할 때도 이렇게 게임할 때도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 갖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손가락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성 인식도 가능하고요. 음성 인식으로 명령어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자판으로 키보드 쳐서 컴퓨터하고 TV에 결합이 나올 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야 돼요. 저는 말로 하기에는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손으로 쳐버리는 게 그럴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게임할 때도 이런 보통 마우스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컨트롤해서 이렇게 탁탁탁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이쪽에 뜨는 구조도 있을 수 있겠죠. 마치 어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처럼 그런 비싼 버전은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싼 버전은 그냥 액정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되는 식으로. 비싼 버전은 여기 TV 화면, 컴퓨터와 TV 결합된 TV 화면이 나한테 이렇게 떠서 이것을 내가 2층에 있더라도 서로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전파 하나의 전파에다가 이렇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 1123, 123 방 안에 같은 SKT다 그러면 SKT다 그러면 같은 회사 거라서 안 울리는 건 없잖아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하는 거죠. 하나의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그래서 2층, 3층에 있더라도 TV를 킨다든지 에어컨을 작동하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조명도 그렇고요. 이 방식은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쓸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은 훨씬 더 멀리 가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TV 리모컨, 제가 리모컨 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TV 리모컨 2층, 3층에 있더라도 다른 밥 먹다가도 각도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적외선 방식은. 좀 그래서 앞에 가서 굳이 이렇게 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식을 TV 리모컨을 갖다가 무선 초인종식으로 바뀌자. 그래서 하나의 전파에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90. 그 다음에 호출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합시다. 그럼 밑에 서브로 가지치기해서 1번 호출 번호에 또 5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치기로 그렇게 해서 TV 리모컨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는 또 다른 방식은 서로 다른 전파를 사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전파로서 명령을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어요. 조명을 킨다든지 이런 가능하고 이런 방식은 제가 다이너마이트 폭파할 때 상업용 다이너마이트 폭파할 때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전자신간을 대신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타이머를 같이 둘 수도 있고요. 타이머를 같이 결합해서 며칠 후에 터진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인 지뢰 또는 대전차 지뢰 같은 걸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1번, 2번, 3번 대인 지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인 지뢰 숫자가 각각 있다가 10개 놨는데 각각 호출을 스마트폰 그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서로 다른 전파로 사용하든지 어뢰 같은 거나 기뢰 같은 것을 어뢰에 따르게 보통 움직일 수 있는 그 바다에 움직일 수 있는 조그만 잠수정처럼 만들든지 살짝 떠 있든지 그래갖고 바다 위로 스치면서 어떤 함정 같은 거 가까이 있으면 어뢰가 이렇게 쏘는 방식으로 하자. 나는 어떤 기뢰 같은 것도 기뢰 떠다니잖아요. 기뢰 떠다니는 거를 아예 그냥 거기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다 위를 떠다니는 데서 움직일 수 있게 하자. 전파 방식으로 작동을 온오프 시키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좌표와 숫자를 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함정을 어뢰가 떠다니면서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대신 어뢰가 떠다니면서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딱 갑자기 움직여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난감하겠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뢰나 기뢰를 항공기에서 떨어뜨려 함정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요 해역을 딱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 항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로에 빼곡히 차가지고
갑작스럽게 내가 어떤 잠수함이 있거나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공격한다면 난감하겠죠. 네, 그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파 방식으로 제가 수류탄을 터뜨린다든지 기타 뭐 캐논 자주포 수류탄을 갖다가 전파 방식으로 터뜨린다든지 시한폭탄을 이렇게 달아갖고 수류탄을 터뜨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시간을 달아가지고 타이머를 달아서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격포탄이다 그러면 쐈는데 물론 거기서 직접 터지는 경우도 한꺼번에 만약에 터진다면 수류탄이나 박격포탄 쐈는데 굉장히 놀라운 폭발력을 낼 수 있겠죠. 박격포를 동시에 쐈어요. 그래서 낙하를 했는데 그 지점에서 전파로 동시에 터져버리게 만든다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다이나마이트를 갖다가 투사 장치를 손으로 던졌는데 딱 떨어졌어요. 다이나마이트 한 개보다 5개를 던졌어요. 전파로 눌러버리면 동시에 터져버리는 식으로 가면 폭발력이 엄청나겠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다이나마이트 같은 무기로 발전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다이나마이트도 도화선이 있지만은 도화선 방식이 하지 않고 다이나마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땅에 닿으면 폭발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면 수류탄보다는 유력이 세니까요. 수류탄은 유력은 그것도 꽤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다이나마이트는 민감도를 좀 증가를 시켜가지고 케이스에서 꺼내가지고 작동을 이렇게 테이스 딱 던지면 땅에 닿으면 팍 터지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폭탄으로 전용할 수 있어요. 또는 땅에 닿으면 내가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해서 터뜨리는 그런 기술 구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이나마이트, 항년 다이나마이트도 무기급으로 수류탄보다 훨씬 폭발력이 세니까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타이머 달아가지고 이렇게 다이나마이트를 타이머 달아갖고 폭파하는 식. 내가 이렇게 전파를 쏘면 한 3초에 터진다, 1초에 터진다, 4초, 5초에 터진다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몰래 이제 갖다 놓고 왔을 때, 또 슈리탄을 몰래 갖다 놓고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전파로 터지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또 타이머 다룰 수도 있고요. 그 목적별로 저게 다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네,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